아내 외도로 소송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현모양처라고 생각하면서 잘 살았던 아내가 외도를 하고 다른 남자와 섹스를 하면서 5년을 속이면서 살았는데 도대체 아내의 본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집과 아이들을 위했던 아내는 온데간데 없고 외도와 섹스에 미쳐있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의를 해주셨는데, 이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아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 아내 외도를 알게 됐을 때 폭언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의 우리가 분노하면서 이 정도 수준까지 가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의 아내의 모습과 현재의 아내의 모습, 그리고 아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변화되는 모습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찾아가려고 하는 정도의 이성이 아직은 있다는 얘기는 지금 어느 정도 분노 단계까지 가지 않고 어쩌면은 아내에게 지금 내가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면 지금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고민할 정도면은 아직은 이성 통제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이해하고 싶고, 그리고 아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도 알고 싶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내와 이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내가 과연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할 정도의 여유가 있다는 뜻은 나름대로 지금 이성으로 엄청난 통제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 아내 외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분노를 하게 되고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폭언 또는 폭력, 기타 여러 가지 관련돼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되면 아마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이성적인 판단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내 외도로 소송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아내는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 즉 남자의 관심에 중독이 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자에게 빠져들게 되는 그런 형태가 바로 아내 외도인데, 아내는 심리 두 개가 장애가 발생을 한 중증 심리 장애이고 관계 중독이라는 이 관심 중독이 발생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 중독은 인간관계, 그 중에서 제일 우선으로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심리의 질병입니다. 부부관계가 파괴됩니다. 그게 악화되게 되면 이제 부모-자식 관계, 즉 아이들의 자녀들과의 인간관계도 파괴를 합니다. 이게 악화되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게 더 악화가 되면 가족관계부터 모든 인간관계, 그 기존에 나름대로 잘 살아왔던 모든 인간관계를 스스로가 파괴를 하게 됩니다. 파괴를 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중독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심리 질병이 이미 발생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 이미 발생이 된 상태입니다. 부부관계는 이미 파괴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내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남편에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아내가 외도를 했다, 아내 외도를 의심하거나 알게 되면 외상 트라우마가 만들어집니다. 외상 트라우마는, 남편에게 외상 트라우마는 매우 강력한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립니다.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이 일이 왜 생겼는지 모르고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막 자책하는 부분도 있고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하는, 그러면서 자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떻게 너가 이럴 수 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원망을 하고 탓을 하면서 분노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외상 트라우마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 이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된 상태에서 물론 아내에게 물었겠죠.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물론 그 전에 뒷조사도 하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을, 분석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내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했을 텐데, 아내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기는 진짜 현모양처라고 생각하고 나름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잘하면서 나름 알뜰살뜰 이렇게 현모양처로서 살아왔었는데, 어떻게 외도를 하게 되고, 외도를 하면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거기서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그것도 5년 동안이나 속이면서 이렇게 만나왔는지 남편의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아내도 자기 자신도 지금 그렇게 잘 살아오다가 우연하게 뭐 취미 활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아니면 운동을 하든 누군가와의 인간관계 속에서 외부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연하게 다른 남자의 관심을 주는 말, 밥 한 끼 먹자, 이쁘시네요, 뭐 하네요, 이런 식으로 관심을 조금 준 곳에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어서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 발생을 하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그렇게 살아와 놓고 왜 외도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바로 관계 중독이 발생되는 원리를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관계 중독이 발생이 됐어. 그렇게 되면은 관심 주는 남자에게 자기도 모르게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할 때는 말로 반응하는 게 있고 행동으로 반응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이 따라가는 거예요. 왜? 관계 중독에 있는 남성들이 원하는 거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 다 성으로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유입돼 들어오길 원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받기 위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런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5년을 온 것뿐이에요. 다만 집에 가게 됐을 때는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남편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서는 관계 중독이 작용을 하지 않아요. 즉 관심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편의 관심도 필요 없고 아이들의 관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만 그냥 편하게 살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가니까 마치 5년 동안 속이면서 살아왔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연히 속여야죠. 왜? 알리면 안 되잖아요. 내 아이한테 알리고 내 남편한테 알리고 그렇게 가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추고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는 지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관심 중독으로 또 빠져들어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외도가 발생이 돼 온 겁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남편의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가 부족하길래 라고 이렇게 가게 되다 보니까 자책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고 하는 이런 형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아내가 예전에 내가 알던 아내가 아닌 거예요. 맞아요. 옛날에 내가 알던 아내가 아닙니다. 왜? 옛날에는 심리가 건강한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5년 되었다 그러면 5년 전에 이미 무엇이 발생됐습니까? 관계 중독이 발생된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심리의 질병이 발생된 채로 5년을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왔을 때는 멀쩡해요. 왜? 정상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집에 왔을 때는 관계 중독이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냥 예전처럼 살아온 것처럼 느껴져요. 자, 그러다 보니 남편이 잘 몰랐던 거죠. 물론 그 전에 아내에게 관심이 많고 아내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왜 마음 이야기도 하고 아내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졌다 그러면은 아내가 외도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나름대로 밖에 생활하는 거, 일하는 거 여러 가지 관련되는 게 나름대로 바쁘고 또는 여러 가지 거기에 집중을 해 있다 보니까 처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가면서 집중을 해 있다 보니까 아내는 당연히 아이와 함께 형모양처로 잘 살아가고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의 관심을 두지 않다 보니까 아내가 그 5년 동안 무엇을 하고 다녔는지를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책할 이유도 없고 원망할 이유도 없는데 어쨌든 5년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의 본래 모습이 있을 리가 없죠. 왜? 남편이 일단은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이 되니까 아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다 부정화돼 버려요. 그래서 옛날에 현모양처럼 정말 아이 잘 키우면서 정말 가정에서 열심히 잘 나름대로 이렇게 잘해오던 게 다 스트레스예요. 그게 다 가식으로 느껴져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다 가식으로 느껴집니다. 외상 트라우마의 가장 기준이 이 외상 트라우마 무서운 이유는 살아온 날들이 다 부정화돼 버려요. 그냥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정말 집을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아이들을 위하고 했던 아내는 당연히 온데간데가 없어요. 왜?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심리 질병이거든요. 이제 남편이 알게 되니까 이제 집에서도 관계 중독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남편이 어떤 걸 가더라도 막 도저히 못 견디겠는.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뭐가 만들어집니까? 점점 관계 중독이 집에서는 편했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집에서 점점 악화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남편의 외상 트라우마로 인해 가지고 점점 아내는 이제 관계 중독이 악화가 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남편은 이해가 되질 않지, 도대체 이 아내가 미친 것 같아, 한마디로. 이렇게 되니까 점점 외상 트라우마는 점점 커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저히 내가 못 견디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그만하다. 너무 힘드니까. 또 아내도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이 정도에서 그냥 정리하자라고 했는데, 만약에 아내가 나는 이혼 못하겠다, 그래도 그렇지 이혼 못하겠다, 앞으로 내가 잘할게, 예를 들어. 그런데 남편의 외상 트라우마는 못 견디겠거든요. 그래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내가 그래 이혼해, 그런데 남편 입장에서 볼 때는 적반하장도 유부수지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은 이혼 안 해 해서 이제 나름대로 소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물론 이제 상간남 소송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돼서 아마 지금 아내 외도로 인해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문제는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아내는 이미 이제는 아내와 이혼을 하겠다, 부부관계를 끝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소송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부관계를 끝내는데 왜 아내한테 신경을 쓰죠? 왜 아내가 현모양처였는지, 왜 정말 잘하던 사람인데 왜 지금 이렇게 온데간데 없이 변했는지 그거 왜 생각하는데, 끝내버리면 그만인데. 그런데 왜 그렇게 되고 있느냐? 회복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송은 하고 있지만 이건 아니거든요. 아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정말 처절하게 반성을 하면서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런 걸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지금 죽겠는 거예요, 지금 남편은. 그래서 이제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소송을 하고 있어. 하는 동안은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아내의 관계 중독은, 아내 중증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은 점점 악화되겠죠. 왜? 소송을 하면서 나를 계속 안 좋게, 어쨌든 소송이라는 걸 안 좋게 만들어야 이혼이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관심을 못 받네. 남편에게서도 못 받고 아이들에게서도 못 받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악화됩니다. 그래서 소송하는 과정에서 아내의 관계 중독은 점점 악화가 돼가는 길이 되는 거고, 또 남편이 소송은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내의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이게 계속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아내와 연결된 게 모든 게 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외상 트라우마는 점점 커집니다. 소송이 끝나야, 그래서 아내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내가 편안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부부관계는 이제 끝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소송이라는 건 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내의 관계 중독은 점점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혼녀가 되겠죠. 관계 중독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이혼녀입니다. 내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됐어. 그렇게 되면 이 과정에서, 그러면은 내가 이혼을, 어쨌든 정해진 수순이니까 내가 이혼을 하게 됐어. 그러면 나의 외상 트라우마는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본 수순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아이들은 중증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 매우 악화된 아내가 키우는 게 좋을까요? 외상 트라우마가 매우 악화되어 있는 남편이 키우는 게 좋을까요? 어차피 어딜 가도 아이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심리의 능력이 아예 없는 상태가 돼 있잖아요. 남편의 관계 중 인간관계를 파괴하는데 아이들 다 파괴할 거 아니에요. 아이들과도 부모 자식 관계니까. 그런데 문제는 남편은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잖아요. 외상 트라우마는 이 관계 중독보다 수십에서 수천 배 강력한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외상 트라우마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보면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긴, 아이들을 쥐잡듯이 잡던가 아이들을 팽개치던가, 아니면 도저히 내가 양육 못하겠다 생각이 들면 주변 사람들, 즉 친정이 됐든 시댁이 됐든,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또는 누군가에게 아이들을 키우는 거를 맡겨버립니다. 본인이 감당 못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게 결국은 정해진 수순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가만히 보면 과연 어떻게 사는 게 과연 내가 현명한 길인가? 그렇다고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거를 중단해야 된다? 그 뜻은 아니에요. 소송은 이미 시작을 했다 그러면 뭐 가야지 뭐 어떡합니까? 끝까지.
자, 그런데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아직은. 뭐가? 아내는 그렇다 쳐요. 아내는 관계 중독에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병에 들었어요. 근데 나는 내 인생은 과연 어떻게 살 것이냐? 내 아이들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내는 5년 전부터 이미 관계 중독이 발생돼서 매우 악화된 상태로 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무조건 악화되니까,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내 외상 트라우마를 처리, 즉 제거를 시켜서 치료를 해서 나를 정말 보호를 하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만들면서 뭘 해야 됩니까? 내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 아이들을 내가 양육을 하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갈 수 있게, 그래서 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가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어차피 아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뭘 하자 백날 해봐야 아내는 점점 악화되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일단 잠시 소송하고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소송은 끝까지 가셔도 돼요. 상간남 소송도 하고 있다 그러면 끝까지 가시면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 자신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를 하고 내 아이를 보호하고 나를 보호하면서 건강하고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혼의 과정이 있었던 아니면 이혼을 했던 관계없이 그때 가서 이제 아내가 이게 관계 중독이었구나, 굉장히 악화됐었구나, 이 사람이 일부러 이렇게 간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현모양처로 잘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쌍간남이란 놈 때문에 아내가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었구나라는 게 들어가면 아내한테 치료 기회를 주면 돼요. 이혼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치료 기회를 주면 되는 거고, 도저히 내가 치료되고 난 후에 내 가정을 보호하고 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이게 만들어졌을 때 그때 아내에게 치료 기회를 줄 수도 있고, 또 아내가 도저히 뭐 구제불능이다, 이제 아내를 정말 보내줘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면은 그냥 거기서 정리정돈하고 끝내면 됩니다. 이혼을 해도 나는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고,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치료의 기회를 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아내의 중증 심리적인 관계 중독을 이해하려고 들고 어떻게 하려고 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유야를 막론하고 중증 심리장애 관계 중독보다 더욱 강력한 파괴력을 갖고 있는 내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해 놓는 것. 그래야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나와 내 아이들이 회복을 하게 되고 건강하게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1번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한테 치료 기회를 줄지 아닐지, 그리고 이혼으로 마무리를 할지, 이거는 그러고 난 다음에 판단하고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로 살다 보면, 부부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생기게 되고 위기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지우지됩니다. 아내는 아내 인생을 사는 거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회복해 놓는 게 1번. 그래야 상대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게 된다는 거. 이게 아니면 두 사람은 결국은 끝을 향해서 갑니다. 아내는 중증 심리적인 관계 중독이 매우 악화된 채로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심리 질병을 갖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고, 남편은 외상 트라우마를, 매우 악화되는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평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점점 악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매우 불행하고 최악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내가 외도를 했다고 해서 나와 내 아이들까지 최악의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회복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거. 그래야 아이들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에게 일말에 관련되어 있는, 그래도 함께 갈 수 있는, 왜냐하면 치료 과정에서 그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아내에게 그래도 의리가 있으니까 치료에 관련되어 있는 한 번의 기회라도 줄 수 있으면 주는 것 또한 내가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로 이 외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남편이, 아내 외도로 인해서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남편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이 아니면 다 무너집니다. 아이들까지 싹 다. 이것만 꼭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